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여기 4장 참자 탐구 이론 거기 84페이지 거긴데 뭐 사실은 뭐 늘 말하지만 이 책은 아직 뭔가 한 소식도 못한 사람들을 위한 측면이 많아서, 그리고 라마나 마리시가 이 시간이 꽤 오래됐잖아요. 이게 한참 됐잖아. 이 시대 언제야? 근대는 맞아? 근대 시대는 맞아? 하여튼간 이게 한참 옛날 사람이라 그 옛날 사람들에 맞는 또 그 방편? 그런 것들이라 뭔가 조금 완전히 일괄적으로 현 시대에 적용하기에 좀 무리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말은 그 소위 말해서 아직 한 소식도 못한 사람들 입장에선 가장 흥미를 느끼는 어떤 대목일 텐데, 솔직히 말하면 가장 쓸모없는 대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름부터가 벌써 참자 탐구. 오우, 뭔가 참자를 찾을 수 있겠구나 싶잖아. 오, 이대로만 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찾아 들어갈 수 있겠다. 왜냐면 여기서 제시하는 방편들이 무슨 뭐 나라는 생각을 파고 들어가 봐라 뭐 이런 거니까, 오 진짜 파고 들어가면 뭐가 열리나 보다. 안 열려.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해볼게요. 사실 그렇게 구미가 땡기는 장은 아닌데. 자, 스리 라마나는 육체와 마음을 통해 작용하고 있는 개체적인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참자를 깨달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그리고 생각이 나라는, 느낌이 나라는 그걸 버리기만 하면 참자를 깨달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줄 정도 건너뛰고, 영적으로 성숙한 몇몇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제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정신적인 습관을 일순간에 떨쳐버리기가 어려웠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수행이 필요했다. 사실 이 특별한 영적 수행이라는 게 이렇게 말하니까 또 뭔가 특별한 명상, 뭐 특별한 어떤 생각, 노하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지식하고 직접적으로 딱 맞닥뜨리거나 아니면 진짜 말끝아래 깨닫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들이 깨닫는 방식은 오랫동안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 그냥. 그래서 정말 많은 선지식들이 그냥 계속 법문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문을 듣는 과정, 길면은 막 3년, 4년 막 이렇게도 계속 듣고, 저 같은 경우도 한 1년 2개월 정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그 법문을 듣는 과정 가운데 일종의 자기 체념이 와요. 그러니까 뭔가 습관만 남아. 법문을 계속 듣고 깨달음을 포기하지 않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불교에서 이걸 원력이라고 하는데,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더 이상 내가 생각으로 더듬어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시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포기가 돼. 지금은 제가 영상을 다 내리긴 했는데, 예전에 제가 와이프랑 했던 그 영상, 그 다음에 대전에 세리님하고 했던 영상도 보면, 세리님은 한 10편 정도 찍었고 와이프랑 한 30편 정도 찍었잖아. 그 세리님하고는 한 달 정도 걸렸고 와이프랑은 그때가 한 3달, 6달? 3달? 이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은 뭐 어차피 들을 수도 없겠지만 딱 처음부터 이렇게 쭉 들어보면 초반에는 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머리로 생각으로 뭔가를 잡아내려고 해. 근데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많이 하는 말들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말을 처음엔 오히려 많이 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종의 뭔가를 더듬는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뒤로 갈수록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라는 말은 쏙 들어가. 그리고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생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뭔가를 헤아리려는 그 방식들이 포기가 돼. 체념이 돼. 왜?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말 그대로 머리 써가지고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 1년 동안 계속 그걸 지속할 수 있겠어? 1년 동안 계속 지속하는 사람은 이제 또 2년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2년 동안 지속하는 사람은 또 3년 걸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계속 듣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포기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근기가 낮은 사람들에겐 특별한 영적인 수행이 필요했다의 특별한 영적인 수행이야. 특별한 영적인 수행이라고 했다고 해서 또 무슨 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오랫동안 정신적 습관을 쌓아온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 그 정신적 습관을 포기해 나가는 거지. 점점. 근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포기하면 그건 포기라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행위했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그런 걸 불교에서 색수상 행식 행이라고 하는 거야. 행. 그러니까 내 어떤 의지적 작용, 추동.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 나갈 때 그러기 위해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 그런 걸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영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거지. 자, 스리 라마나는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참자를 깨달을 수 있는 수행법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참자 탐구라고 이름 붙인 방법을 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85페이지 보면, 자, 라마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이나 육체의 모든 의식적인 행위는 무엇을 생각하거나 무엇을 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가정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기억한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생각 속에는 이와 같은 정신적, 육체적 행위를 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 복잡한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됐는데, 하여튼간 무엇을 하든 그 나라는 게, 나라는 생각이 기본 전제에 깔려 있다는 거지. 나라는 존재가. 스리 라마나는 이런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전제를 아함 브리띠라고 불렀다. 이 말은 번역하기가 어렵다. 문자적으로 아함은 나라는 뜻이고 브리띠는 정신적인 조절이라는 뜻이다. 이게 제가 영어로 찾아봤더니 영어에서는 이거를 I thought라고 해. 생각할 때의 thought.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지.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아. 즉 나라고 생각하는 정신적인 장난이라는 뜻이다. 이 책에서는 나라는 생각이라고 옮긴다. 참자의 차원에는 주관과 객관의 분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한다거나 생각한다는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한다 또는 내가 무엇을 생각한다는 생각은 마음의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나라는 생각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다. 이거를 불교 유식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제7식인 말라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불교 유식학에서는 전오식을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안이비설신, 그러니까 안식, 이식 뭐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쉽게 말해서 시각, 청각, 다 말하기 귀찮아요. 하여튼 이걸 저는 오식이라고 해. 우리가 흔히 오감이라고 말하는 그거 오식이야. 그 오식이고, 육식을 뭐라고 하냐? 의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안이비설신 의잖아. 그러니까 의식이거든. 그건 쉬운 말로 분별의식이야. 그러니까 가리고 선택하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내가 너를 보기로 했어. 이 말은 다른 건 안 보기로 했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하는 마음, 선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 구분하는 마음, 구별하는 마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7식을 말라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전오식과 육식은 그 자체로는 사실 문제가 없어. 근데 이 말라식에 의해서 오염돼. 그래서 이 말라식을 다른 말로 염오식이라고도 해. 오염시킨다고. 말라식이 뭐냐? 나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이걸 자아의식이라고 불러. 자아의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청각이 있었을 뿐이야. 보고 듣는 것만 있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아이 낳아봐서 알잖아요. 애기들 태어나자마자 걔네들이 말 그대로 보잖아. 보고 듣고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물체의 구별을 안다고. 근데 여기에 말라식, 자아의식이 생겨서 오염을 시키면, 어두워지게 만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본다가 있어. 들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 게 되는 거야. 의식도 마찬가지야. 자아의식이 없어도 구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은 본능적으로, 갓난애기들은 미국 어떤 논문 보면은 갓난애기들은 본능적으로 식물을 피한대잖아. 왜냐면 식물은 독이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식물을 본능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대잖아. 그리고 애들도 구별을 해.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아. 말 그대로 누군가가 때리고 또는 누군가가 친절하게 웃어주는 걸 구별해. 근데 너 때렸어 날. 너는 내가 다음부터 내 인간관계에서 배제시키겠어. 이러지 않는다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인이 돼서 숱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회피, 배제, 뭐 이런 것들, 증오 이런 것들은 애들이 안 가지고 있다고. 왜? 그거는 말라식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오염된 거야. 회피를 왜 해? 내가 있으니까 회피를 하는 거야. 왜? 나한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회피 반응이 일어나고, 내가 있으니까 저항 반응이 일어나고, 내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가 반응이 일어나죠. 그런 거 오염됐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말라식이라고 해. 말라식 위로는 아래아식이라고 있어. 팔식. 유식학에서 말하는 건 이게 전부인데, 팔식, 아래아식은 바탕의식, 그러니까 뭐 종자의식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영어로 이걸 번역하면 스토어 컨셔스니스 이러거든. 스토어, 이 저장하다, 쌓이다, 가게라는 뜻이잖아. 원래는 상점, 저장 이런 소리거든. 그래서 함장식, 장식, 저장할 때 이렇게도 말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숱한 것들이 경험되고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게 사라져. 그럼 그게 아래아식에 다 저장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거를 인간사 현상세계에서는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해? 그러니까 진화 유전이라고 말하는 거야. 인류의 진보. 근데 자, 이거는 이 깨달음의 관점에서 봅시다. 깨달음의 관점. 그러니까 깨달음의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내 말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 거야. 깨달음의 관점에서 봅시다. 지금 이거는 세상이라는 실제하는 현상세계예요? 아니면 의식이야? 의식이죠. 꿈은 의식이 아니야. 간밤에 꿈을 꿨죠. 저 간밤에 꿈 꿨거든요. 옛날에 싸웠던 친구가 갑자기 쫓아와가지고 아니 문 잠고 안 열어줬어. 그러다가 문 잠고 안 열어주다가 꿈 깼어 하면서. 그래서 딱 꿈 깨고 나니까 손에다 입을 쥐고 있더라고. 문 잠고 안 열어줬어. 자, 나 그때 심각했어. 그러니까 심각하니까 꿈을 심각하게 움켜쥐고 꿈을 꿨지. 다 어디 갔어요? 다 없지. 어디서 왔어 그건? 어디서 왔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있는 게 의식밖에 없기 때문에, 있는 게 꿈밖에 없기 때문에 꿈에서 왔다, 꿈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할 뿐이지, 솔직히 말하면은 꿈 뭐 똥구녕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우리가 애 출산하듯이 애는 우리가 봤잖아.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걸. 근데 이게 일종의 의식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별의별 게 다 있지. 색채가 있고 소리가 있고 바람이 느껴지고 느낌이 있고 별게 다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쉽게 의식에서 왔다라고 말하지만 본 사람은 없지. 그죠? 이게 사라져. 그럼 의식으로 갔다라는 걸, 간 걸 본 사람도 없지. 그죠? 근데 다만 있는 게 의식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의식의 우리 인간적 언어, 인간의 분별적 언어 체계로 그냥 있는 게 의식뿐이니까 하여튼간
의식에서 왔다, 의식으로 갔다라고 말을 할 뿐이지 사실 확인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사실 그게 왔다 갔다라고 사실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알 수 없음이라고 하는 거야. 의식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근데 하여튼간 그 기조 아래서 봅시다. 하여튼간 얘가 오고 가. 그죠? 오고 갔어. 의식에서 오고 의식에서 의식으로 갔어. 그러면은 다시 또 오겠죠. 자, 분명히 여러분들은 앞에 무슨 전제를 깔았어?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의식의 일이다라고 전제를 깔았죠. 의식에서 왔다라고 깔았죠. 왜 이 모습이어야 돼? 왜 꼭 21세기 OECD 반열에 오른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평택시의 모습이어야 돼?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면 안 돼? 의식의 일이잖아.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 꿈은 안 꿔요? 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의식의 마음인 거잖아. 왜 꼭 이 모습이어야 되냐고. 그래서 나오는 이론이 유식학 같은 거야. 아래아식. 저장된다는 거야. 의식으로 갔죠. 그러니까 저장되는 거야. 그리고 저장됐다가 다시 거기서 나올 때 저장된 게 있으니까 이게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진 않는 거지. 가끔씩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기도 하지. 그러지 않아요? 전쟁 나고 이러면은 폐허를 경험하잖아. 그리고 뭐 꼭 물질 문명만 구석기라고 말하나?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여전히 굿하고 무당한테 가서 돈 내고 굿 받고 신한테 빌고 뭐 국회의원은 뭐 정치인은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손에다가 왕자 새기고 나오고 21세기에 물질 문명이 구석기가 아니어도 충분히 인식은 구석기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별의별 일은 다 일어나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냥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될까? 계속 하여튼간 이게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함장식 저장된 의식이 나온다. 그걸 이제 현상 세계에서 사람들은 진보니 진화니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사회의 발전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거는 인과관계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인 거고. 인과 세계에선 그게 맞지. 근데 의식의 일에서는 그걸 설명하게 나오는 이론들이 아레아식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아레아식을 말하려던 건 아니고 그 아레아식에서 출현한 그 제7식, 그 말라식,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애야. 그 말라식이 뭐라고 해야 될까? 하는 역할이 뭐냐? 얘가 나라는 자아의식이랬잖아. 이게 의식의 일이잖아, 그냥. 이게 의식의 일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 깨어 있음이 있는 거야. 그죠? 이 살아 있음이 있어. 그죠? 이게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소위 말해서 이 나라는 생각이 하는 짓이 뭐냐? 이 깨어 있음이 얘의 거라고 지정하기 시작해. 얘의 깨어 있음이 되는 거야. 얘의 살아 있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건 새로운 무언가를 획득하는 게 아니지. 종래에 보이지 않고 없던 걸 획득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걸 일깨워줄 뿐이야. 깨어있음이 있는 거야. 그 깨어있음 안에서 무엇도 비춰지고 있어? 이 몸도, 생각도, 느낌도, 모든 게 이 깨어있음 안에서 지각되고 경험되고 있는 말 그대로 그냥 대상들일 뿐이야. 현상들일 뿐이야. 근데 그 현상 중 하나를 잡아다가 이 깨어있음의 근원이 너다 이렇게 지정해버리는 거야. 말이 되냐고. 깨어있음이라는 건 우리가 알아차림이니 이렇게 말하는 건 말 그대로 아는 주체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물 말하는 거잖아. 근데 알의 대상을 가져다가 걔한테 알의 주체성을 부여하는 거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느껴지는 놈이
내가 다른 것들을 느끼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느껴지는 놈이 자기 생각을 가져다가 얘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생각이 하는 역할이 이건 거야. 뒤집어놔. 완전 현상을 뒤집어놔. 그래서 바로 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그냥 이걸 가져다가 갑자기 이거를 나의 깨어있음으로, 나의 살아있음으로 뒤바꿔버리는 게 바로 이 나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야. 근데 겁나 그거를 이제 이 옛날 책이잖아. 라마나 마르시도 굉장히 옛날 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옛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뭐 옛것이 좋으면 스마트폰 반납하든가. 근데 계속 영성도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 사람들의 이 반영 그 시대 사람들한테서 없애줘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이 시대는 말 그대로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이게 힘들었을 시절이지. 이런 순식간에 돌이킨다는 게. 근데 요즘 시대는 어렵지 않은 얘기잖아. 요즘 시대 사람들의 인식에는. 아니 내가 늘 말하지만 저 대학교 때 그 뭐야? 뭐지 그거? 심리학 그 분과 감각 및 지각 심리학. 감각 및 지각 심리학 제가 3학년 전공 수업 들었었거든. 심리학과도 아닌데 그냥 막 들었어. 그러니까 F 나오고 뭐 D 나오고 이랬어. 왜냐면 뭐 언어학 2학년 전공 수업도 듣고 1학년 입학하자마자 그냥 듣고 싶은 걸 들었어. 쉽게 말해서 그냥 들어야 되는 걸 안 듣고 듣고 싶은 걸 들었어. 그래서 언어학 고학 학생인데 언어학 전공 수업 듣고 컴퓨터 공학 전공 수업 듣고 저기 심리학 전공 수업 듣고 듣고 싶은 거 그냥 전체 딱 봤다가 이제 내 땡기는 거 그냥 듣고 해가지고 F 나오고 D 나오고 내 출석 부르면서 교수들이 항상 왜 왔어요? 하면서 왜냐면 전공 수업이니까 전공자들 듣는 수업이니까 듣고 싶어서요 이러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 3학년 전공 수업 감각 및 지각 심리학이라는 걸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었었는데 내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들었던 모든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두 개 기억나. 근데 둘 다 깨달음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 하나는 집중시와 주변시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래서 집중시는 사물을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하는 데는 효험이 있지만 우리의 반응을 굉장히 느리게 만든다. 그래서 책을 읽거나 이럴 때 집중시를 쓰는 거야. 반응은 느려져. 그러니까 독서 많이 하는 애들은 딱 봐도 고등학교 때 뒤통수 맞게끔 생겼잖아. 집중시를 하도 많이 쓰니까 뒤통수 맞으면 반응을 못해요. 그래서 왜 때려? 또 빵 사올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반응이 느려. 근데 이제 집중시 안 쓰는 애들 말 그대로 독서 안 하고 있는 애들은 뒤에서 누가 딱 때리면 어떻게 돼? 맞자마자 실제로 그랬던 경험인데 맞자마자 뒤돌아서 죽방 한 대 갈겨야지. 몸이 나도 모르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집중시 말고 주변시라는 게 있어. 그거는 사물을 디테일하게 보질 않아. 말 그대로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있다면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 말고 다른 보고 있음들이 주변시야.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집중시와 주변시로 사람들 일깨운 적도 있어. 이 깨달음에서 자 한번 놀래키면 깨닫는 거니까 이게. 근데 이 주변시는 대신 반응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왜 이 캐치볼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 여성분들도 캐치볼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 여러분들이 공을 집중시로 처리하기 때문이야. 독서하듯이 운동을 해야. 그러면은 공을 반응을 못해. 공은 너무 잘 보이는데 내 몸이 안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눈탱이 맞는 거야. 근데 공은 주변시로 처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몸이 알아서 딱 걸로 가. 복싱도 마찬가지야. 상대의 주먹을 너무 보고 있으면 주먹에 쳐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복싱 선수들은 상대의 미간 정도를 봐. 고개 아예 내리 깔고 이렇게 복싱 경기하는 복싱 선수들도 많아. 주변시로 처리해야만 빠른 반응이 나오거든. 쉽게 말해 처리가 돼. 그런 것들이. 그런 것처럼 뭔가 그래서 시야가 넓다는 건 다른 말로 집중시와 주변시를 적절히 잘 사용한다는 말이기도 해. 매몰된 사람들은 이 시야가 좁다 이렇게도 말하는 건데 거기에 감각 및 지각 심리학에서 배웠던 하나 기억나는 거고 또 하나
하나 기억나는 건 우리 엄마 돈 써가지고 내가 이제 그 두 가지 배웠는데 그 또 하나는 뭐였냐? 이것도 깨달음에 도움이 많이 됐는데 우리 인식 체계예요. 생물학적인 눈 그림 이렇게 나오더라고. 안과 가면 볼 수 있는 눈 그림 나오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실제 사물이에요? 아니면 우리 망막에 비친 상이야? 그 정도는 알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생물학에서도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실제가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를 본 적이 언제 있는데? 현대 뇌과학은 더 발달했어. 어디까지 발달했는지 알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망막에 비친 상을 그럼 진짜 보고 있는 걸까? 아니 깨달음 얘기 아니야. 지금 감각 및 지각 심리학 얘기하는 거야. 망막에 비친 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뇌가 또 한 번 이중 처리를 해. 왜? 망막에 비친 상은 굉장히 이상해. 실제로. 울퉁불퉁하고 색감 보정도 이상해.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걸 뇌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다 후처리를 한 다음에 최종 포토샵 일러스트 작업이 끝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편집 작업까지 끝난. 여기에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가. 뇌 에너지. 생물학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망막에 비친 상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야. 이미 후처리 후가공된 결과물을 보고 있는 거지. 현대 심리학, 현대 과학도 이미 우리는 실제로 아무것도 실제로 보고 있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야. 깨달음이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깨닫기 너무 쉽다는 말이 그런 얘기야. 근데 물론 현대인이라고 다 쉽진 않지. 왜? 아직도 미신적인 세계에 빠져 사는 현대인들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 문명만 누리고 있을 뿐 인식 자체는 여전히 조선시대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니까. 그게 근기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간 옛날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인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과학도 뭐 크게 다른 말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실제로 무슨 말하다 여기까지 왔어? 말하려고 했던 건 그거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지 않아. 실제는 없다고. 모든 게 다 생물학의 비유를 들자면 망막에 비친 상이야. 그 망막에 비친 상에 근데 그건 우리 생물학을 하는 사람은 근데 그 믿음은 있지. 외부의 세계가 있고 그 비친 상을 보고 있는 거다. 요까지도 훌륭해. 한 깨달음을 만점으로 두면 요까지 온 것만 해도 나는 85점까지 맞다고 생각해. 근데 깨달음은 여기서 조금 더 분별을 없애고 좀 더 들어가 보자 이거지. 분별을 좀 더 없애고. 지금 과학자 이 새끼 네가 말하는 건 외부의 세계가 있는 거는 말 그대로 기정사실이고 그걸 망막에 비친 상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외부의 세계 망막에 비친 상만 보고 있는 거면 외부의 세계가 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건 너의 믿음이잖아. 그 믿음이지. 근데 과학자들조차도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과학자들조차도 그 지식의 전당에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그 믿음만은 버리지를 못해. 그죠? 그러니까 현대 과학 또한 이원성이라는 나이가 있고 내 밖에 세상이 있다는 이 믿음 위에서 기초하고 있는 건 맞아. 그 믿음이야 사실. 다만 종교나 이런 믿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한 믿음일 뿐 여전히 가장 근본적인 영역엔 믿음이 작동해. 그 깨달으면 사실 믿음이 아니야. 그죠? 믿음을 타파하자는 얘기야. 믿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과학 아니냐? 인간적으로? 외부에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망막에 비친 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 있는데? 비친 게 망막의 상뿐이라면. 뭐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뭐 어떤 우리 집 홈 시어터 만들어 준다고 말 그대로 이따가 창문 같은 거 하나 달고 그 창문에다가 영상을 이렇게 띄워서 보여줘. 실제 영상을. 그런 다음에 애들한테 뭐라고 속여? 아 이거 밖에
밖에 풍경이 창문으로 보이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영상 틀어준 거야. 그죠? 그럼 애들은 밖에 풍경을 이 창문을 통해 보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 일어나는 일은 영상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밖에 있는 사물을 망막의 상이 비춰보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망막의 상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깨달으면 한 발 더 들어간 거지. 말 그대로. 정말 과학적으로 들어간 거지. 과학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끝까지 의심해라. 확인할 수 없는 건 이론으로 세우지 말아라. 이거에 가장 충실한 게 솔직히 말하면 깨달음 공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확인할 수 있는 건 상이라는 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대한 이미지, 이 거대한 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지. 말 그대로. 있는 건 상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하는 게, 내가 경험하는 게 망막의 상일 뿐이라면, 생물학적으로 말해도 망막의 상일 뿐이라면 여러분들은 망막의 상을 왜 두려워해? 망막의 상을 왜 두려워해? 그건 마치 우리 아이들이 공룡 백과사전을 보고 거기에 그려진 공룡 그림을 무서워하는 거랑 같은 원리 아니야? 애들은 실제 그러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망막에 비친 상을 회피해요? 도망가요? 왜? 실제니까. 그지 않아요? 실제니까 도망가고 회피하고 저항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지. 망막의 상이어봐.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런 얘기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본다면 우리의 삶 또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는 깨달음은 그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깨달음이다. 어떻게 변화가 안 올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실제 공룡을 보면서 사는 것과 주라기 시대로 내가 진짜 돌아가서 실제 공룡들과 사는 것과 내가 에버랜드에 주라기 파크에 입사해가지고 거기에 알바생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공룡 탈들, 공룡 인형들과 같이 공룡 모형들과 진짜 공룡처럼 만든 그 기계장치들과 생활을 하는 거, 둘은 다른 삶을 사는 거잖아. 실제 주라기 시대로 갔으면 그거 어디 무서워서 똥오줌이나 편히 눕겠어요? 실똥 싸고 살겠다. 긴장해가지고. 그죠? 근데 주라기 파크 알바로 들어간 알바생은 그렇게 많이 티라노 하는 걸 보고 그렇게 트리케라톱스 뿔 들이받는 걸 봐도 똥 편하게 잘만 싸잖아. 왜? 무엇이 상이고 무엇이 실제인지를 자기들이 인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음 공부가 어떻게 변화로 안 이어질 수가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변화를 위해서 깨달음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 공부가 반드시 변화로 이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마치 주라기 시대에 실제 사는 사람과 주라기 파크에 알바로 일하는 사람의 삶이 다르듯이 실제 실상을 본 사람과 실상을 보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본적으로. 이치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나라는 생각, 여기서 숱하게 말하고 있는 그 나라는 생각, 그 생각이잖아. 말 그대로. 생각은 주인이 아니잖아. 그죠? 주라기 시대 공룡 같은 거잖아. 망막에 비친 상이에요? 아니면은 망막이야, 생각이? 망막에 비친 상이잖아. 생각은. 왜? 우리의 생각을 알잖아. 몰라요? 알잖아. 그러니까 상이잖아. 근데도 알려지는 놈을 가져다가 나머지 알려지는 것들의 우두머리로 삼는다는 게 이게 무슨 경우야.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을 보거나 다른 종교 경전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뭔가 피조물들 주제를 알아라. 건방지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씨댕 피조물들 말 그대로 쥐네 안에서 대장을 만들어서 지금 권력질을 하고 사는 거야. 말이 돼요 이게?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강영욱이 개훈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현재 최고봉하냐. 강영욱이 서열주의에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거든. 개들의 서열주의에. 근데 인간과 개의 서열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야.
강영욱이. 근데 걔들의 서열. 근데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견주들을 만나면 강영욱이 뭐라고 하거든. 걔들 안에서 딱 서열을 매겨주면 이 걔가 이 걔를 딱 제압하고. 강영욱이 그러지. 보통 게으른 견주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말 그대로. 근데 강영욱은 딱 봐도 부지런한 사람이잖아. 강영욱 진짜 부지런하잖아. 그러니까 자기처럼 부지런한 사람만 개를 길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게으른 사람은 개를 맡을 자격도 없다. 개를 기를 자격도 없다. 왜냐면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개를 기르는 거잖아. 게으른 사람이 개를 기른다. 그건 자기가 개를 통해서 얻고 싶은 바가 있으니까 기르는 거잖아. 포근함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간 한 생명체를 가져다가 자신의 어떤 감각적인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서. 우리 온 국민이 분노했던 정인이 사건도 그 입양한 여자가 정인이를 통해서 채울 게 있으니까 입양한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입양해놓고 나니까 골치 아프니까 후드럽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생명체를 우리가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이잖아. 생명 경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강용욱은 개들 간엔 서열이 없어야 된다 이런 주의인 거지. 주인 아래서 모든 개들은 컨트롤 다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어떤 개가 어떤 개를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것과 같아. 피조물들 간에 우열이 있어요? 이 깨달음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야. 현상적 관점에서 우열이 있지. 그러니까 괜히 이 공부하고 나서 내일 출근한 다음에 자기 직장 상사한테 너랑 나랑 우열이 어디 있냐 이 새끼야 이러거나 소속사 사장님한테 아니 씨 우열이 어디 있는데 왜 나는 씨 네가 주는 월급을 받아야 되고 너는 씨댕 매출을 가져야 되냐 반띵하자 반띵 막 이러지 말고 인과관계에서 우열이 있고 갑자기 아빠 싸대기 때리고 이러지 말고 인과관계에서 우열이 있고 그죠? 하지만 깨달음의 관점에선 우열이 없잖아. 깨달음의 관점에서 우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깨달은 거야 아니야? 없는 거지. 모든 피조물 된 것들은 피조물들이다. 그뿐이다. 그 안에 피조물들 가운데 그래도 얘가 가장 창조주지 이런 건 없지. 깨달음의 관점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짓 소위 말해서 유식학에서 말하는 그 말라식 여기서는 말하는 아이소우트 나라는 생각 이게 하는 짓이 뭐야? 그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를 딱 지정해서 야 너가 창조주의 지위를 가져라 이러고선 걔가 그래? 그럼 나 창조주 내가 창조주 나머지 다 꿇어 싹 꿇어 나한테 나로 인해 인생도 있는 거야. 지금 이 깨어있음은 나의 깨어있음이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쓰고 내가 읽고 내가 살아가는 거야.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내가 고통을 겪는 거야. 누가? 감각되고 지각되고 알려지는 생각이. 말이 됩니까?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어? 그래서 이 기독교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옥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이 유대 신앙에서 여러분들 유대교 이런 거 잘 몰라도 그런 건 들어봤을 거야. 루시퍼. 막 드라마 소재로도 쓰이고 하잖아. 퇴마록 같은 거 안 봤어? 퇴마록 나 중학교 때 진짜 좋아했고 요새 다시 퇴마록 심판 나왔더만. 요즘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퇴마록 말세편 마지막 나왔다? 그때가 2001년도니까 지금 26년이죠. 25년 만에 말세편 이후에 신세편이 새로 나왔어. 나 그래서 연락에 지금 국내편부터 다시 정독하고 있는데 저 빨리 다시 읽고 싶어서 퇴마록 읽다 보면 거기 막 루시퍼 막 악마 나오잖아. 그 루시퍼가 원래 루시엘이라고 조물주의 가장 사랑을 받고 조물주로부터 가장 좋은 거란 좋은 건 다 챙겨봤던 대천사야. 천사장이라고 불러. 천사들의 우두머리. 천사장이었어. 원래 루시엘이. 그 음악을 담당하는 신이었거든. 그러니까 조물주가 겁나게 좋아했다라고 유대 신앙에서 말하는 거야. 민간 전승이야. 유대 신앙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적혀 있는 말도 아니고. 잠깐만 좀만 쉬었다 하죠. 여기 마이크엔 안 들리는데 아파트 안내 방송 나오고 있었어. 적당히 해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홍보물을 나누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는 금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아파트 세미나실에서 우리 아파트의 이웃분쟁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층간소음, 반려동물, 흡연, 쓰레기, 주차 등 이웃과의 갈등이 있는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홍보물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루시 엘이 그 음악을 담당하는 신이었다. 이게 유대의 전승이야. 그러니까 조물주 입장에서 너무 이뻐했다. 뭐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짓는 거지. 근데 그 루시 엘이 그 조물주가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그쪽에 다 줬어. 몰아줬어. 이쁘니까 막 힘도 주고 군대도 주고 권력도 주고 막 능력도 주고 다 줬어. 루시 엘이 가만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장난 아닌데? 나 좀 치는데? 이런 느낌을 점점 받아가는 거야. 야, 이 정도면은 내가 조물주 이기겠는데? 내가 조물주 그냥 해도 되겠는데? 주인을 해도 되겠는데? 그때 조물주가 이 건방진 루시엘을 주제를 파악시키기 위해 그 날개를 꺾어서 떨어뜨려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룰라의 노래 날개 잃은 천사. 그게 실제야. 그 노래 그게 실제 전승이야. 그래서 루시퍼가 된 거야. 악마. 지옥의 악마. 퍼가 반역자란 소리거든. 엘은 조물주 천사란 얘기고. 그러니까 엘이 퍼가 된 거야. 조물주. 그거를 서구권에서는 타천사라고 해. 타락천사. 날개 잃은 천사야. 쉽게 말하면. 그게 다 뭘 비유하는 거겠어? 진짜로 무슨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있고 뭐 이런 얘기겠어? 모든 영성은 다 비유라고. 우리 마음의 일을 설명하려는 비유야. 이 나라는 생각이야. 생각이라는 피조된 것들 이 깨어있음이 기반을 해주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게 생각이고 감정이고 감각이고 느낌이고 색수상행식이야.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잡아다가 얘한테 근원의 자리를 맡겨버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짓이야. 쉽게 말해서. 얼마나 오만방자한 짓이야. 느껴지는 애한테 느껴지는 것들의 주체 자리를 넘겨. 같은 놈들끼리. 말 그대로. 우리는 그걸 넘어가는. 전반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오늘의 주제 자체가. 자, 여기 92페이지까지 쭉 넘어가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 의식인 참자아와 스스로는 아무 지각 능력이 없는 육체를 연결하는 매듭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자아의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에고를 치트 자다 그란티, 의식과 비활동적인 육체를 연결하는 매듭이라고 부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얘가 브로커 역할을 했던 거야. 쉽게 말해서. 깨달음이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무슨 자아의식이 깨달음을 뭐 막고 있고 자아의식을 없애면 깨달음이 밝아온다. 그런 얘기 아니야. 이게 늘 이 상태야. 그냥 이 상태라니까.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똥을 싸나 똥을 안 싸나 그냥 있는 거라고는 이 상태 하나밖에 없었어. 이게 뭐야? 아드바이타에서 말하는 I am. 근데 서구권에서 I는 문장의 성립을 위해서 그냥 막 붙여. I라는 말 안 붙이면 서구권에서 문장 성립이 안 되잖아. 우리나라는 언어 구조 자체가 그 주어를 생략해도 말이 다 통하게 돼 있어. 왜냐면 이게 그럼 서구 사람들은 그 자아의식이 강해서 그럴 것 같아?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아의식이 강해서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아의식이 강하니까 문장에서 주어를
넣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모든 문장에 다 주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밥 먹었어. 이래도 말 되죠? 근본 바탕에 내가 있기 때문이야. 가로치고 내가잖아. 근데 서구 사람들은 그걸 굳이 문장으로 넣는 것뿐이야. 내가 밥을 먹었다. 사실 누가 더 강한 거야, 자의식이. 우리 쪽이 훨씬 강한 거야. 근본적으로. 근데 하여튼 서구는 그냥 말버릇처럼 넣는 거야. 그러니까 상징 거칠해적인 거야. 상징적인 거. 그럼 진짜 중요한 건 I am에서 I야? 순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I am이라고 하면 나 있음. 그 사람들 거기서 나를 찾으려고 한다고. 그게 아니야. 근데 내가 이렇게 있다는 건 뭐야? 그냥 차 떼고 포 떼고 모든 걸 다 떼고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거. 순수 존재감이라고도 하지.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거. 이건 결국 의식이잖아. 있다는 건 안다는 거잖아. 있다는 건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잖아. 계속 늘. 그러니까 이 뭐라 해야 될까? 이 I am 그냥 순수 있다는 이게 있었을 뿐이야. 이거밖에 없었다 이거야. 이거 아닌 걸 찾을 수 있어요? 따로 죽비라는 걸 찾을 수 있어? 이거는 뭐 이 죽비는 이게 아니야? 이 죽비는 이 마음이 아니야? 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들 가운데서 이 마음 아닌 걸 하나라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있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죠. 말 그대로 이 있다는 거밖에 없다고. 있는 그걸 이제 I am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것들의 근본 토대. 이 위에서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다는 거지. 근데 일어난 그 일들도 이것이라는 거지. 이 마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밖에 없었어. 처음부터 못 깨달았든 다 이것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 이게 뭐야? 그냥 이렇게 안다는 거잖아. 이렇게 깨어 있다는 거잖아. 말 그대로 인지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것밖에 없었는데 거기다가 무엇이 딱 추가된 거야? 이게 얘 거다가 추가된 거야. 딱 그거 하나만 추가된 거야. 그 생각 하나만. 그냥 원래 이 상태였어. 원래 이거밖에 없었어. 근데 우리가 배웠어. 자아의식을. 누구에 의해? 부모와 세상에 의해. 뭐라고? 너 그게 하는 거야. 그게 하는 거야. 잘 봐. 잘 들어.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이렇게 있는 들음과 봄 이걸 얘가 흡수에다가 자기의 기능인 것처럼 취급해버린 거야. 근데 얘가 그걸 자기 기능으로 취급하든 말든 원래의 있다는 건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본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여러분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다만 무엇을 깨닫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알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동안 그것의 소유자라고 생각했던 이것 또한 그것에 의해 소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근데 이게 잘 벗겨지질 않는 거지. 습관이 남아가지고, 정신적 경향성이 남아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있는 가운데 자꾸 얘가 다시 수렴해 가려고 해. 그걸 자신의 개인적인 기능으로 수렴해 가려고 해.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건 여기서도 계속 말하지만 계속해서 참자의 자리에 머무는 거야. 계속 벗어나는 거야. 자신의 개인적인 경향성을, 정신적 경향성을, 습관을.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뭐가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 게 뭐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딱 추가된 건 하나지. 그지? 또 동일한데 뭐 하나 딱 추가됐다고 갑자기 성질이 바뀌어버린 거야. 실제 바뀐 건 없지만 늘 그걸 소위 말해서 나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이걸 나라고 하는 게 익숙해져 있지. 이 모든 게 경험되고 있어. 경험의 주체라고 할 만한 걸 찾을 수도 없게끔 경험되고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인과 세상에서 나라고 할 때는 그 나가 뭘 의미해? 경험자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얘한테 경험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얘가 있고 세상이 있고 얘가 세상을 경험하는 거니까. 그걸 보통 우리가 나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 참자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순수 의식을 봤을 때 이게 경험함이고 봄이고 들음이고 알아차림이고 알미인데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알려지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흡사 경험의 주체와 같다. 그런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주체라는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고대부터 영성에서 진짜 나라고 불렀던 거지, 진짜 나를 찾을 그런 건 아니지. 이거 뭐라고 해? 아니 우리가 뭘 보든 눈으로만 국한시켜 보면, 자 우리가 뭘 보든 출발은 항상 어디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들어갑시다. 깨달음 말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뭘 보려면 출발은 어디서 시작해야 돼? 여기서 눈에서 막막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모든 걸 다 보고 있지만 눈은 그 스스로를 절대 볼 수 없지. 눈이 눈을 보면은 그건 눈이야 아니야? 아니지. 다른 놈들의 눈이지. 내 눈은 아니지. 그러니까 항상 그 자체는 스스로를 볼 수 없어. 모든 걸 다 보지만. 하지만 그 자체 스스로가 우리가 있다는 걸 몰라? 알지. 자기 눈을 꼭 확인해야만 눈이 있다는 걸 알아? 알지. 지금도 자기 눈이 확인들이 안 돼? 되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하는 거잖아. 경험자를, 경험의 주체를, 모든 것들을 출발시키는 그 근원을. 근데 무엇이 우리의 이 눈보다 더 뒤에서 우리를 경험하고 있냐는 거야. 무엇이 우리의 뇌보다 더 뒤에서 생각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야. 무엇이 우리의 망막보다 더 뒤에서 우리의 감정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자기 눈을 못 볼 수 없듯이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알아.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 알아보는 걸. 그러니까 흡사. 눈이 모든 보는 것들의 출발이었듯이 모든 경험의 출발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진짜 나라고 하는 것뿐이야. 어? 그러니까 찾아봐. 가당키나 한 얘기인지. 다만 이 모든 게 다 경험되는 세상일 뿐이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놓이는 거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거는 고작해야 그 피조물이 무언가를 한다는 거잖아. 해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말 그대로. 어차피 그 피조물 덩어리들은 조건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 아니야? 키 큰 놈은 키 큰 놈의 삶을 사는 거고, 키 작은 놈은 키 작은 놈의 삶을 사는 거고, 잘생긴 놈은 잘생긴 놈의 삶을 살고, 못생긴 놈은 못생긴 놈의 삶을 살고, 머리 좋게 태어난 놈은 머리 좋은 삶을 살고, 그 머리 좋게 태어난 놈이 부모한테 교육을 잘 받아서 우수한 학생이 되느냐, 또는 그 머리 좋게 태어난 놈이 부모한테 교육을 못 받아서 사기꾼이 되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머리 좋은 놈이 머리 좋은 삶을 사는 건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건과 인연 조건에 의해서 펼쳐질 뿐이지, 피조물 세계라는 게. 지금 그 피조물을 움직여서 나라고 착각하고 내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는 거야. 내 삶이 어딨어. 이게 다 내 삶이지. 난 내 삶이 아니라 삶이 나지. 내 삶은 삶을 자기보다 작게 두는 거잖아. 마치 이 피조물이 자기한테 소유된 어떤 수명을 산다, 이런 거 개념이잖아, 내 삶이라는 건. 근데 아니지. 다 이게 이 나란 무엇이냐, 이 삶이지, 이 전체지, 말 그대로. 그런 의미에서는 다 내 소유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 피조물의 소유라고 하는 건 없다. 이 피조물이 철저하게 소유되고 있다. 내 생각이 아니다. 생각이 근원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근원에서 나오고 근원으로 돌아간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감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힘 빼고 살란 말인 거지. 뜻대로 안 돼. 나도 법문 잘하고 싶어. 뜻대로 안 돼. 다시 들어보면은 가관이라 안 들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말하기 연습 충분히 숙지하고 학창 시절 때 웅변하는 법 잘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법문도 잘하겠지. 조건이 형성됐으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지. 주어진 삶을 사는 거니까 나는 그냥 그러면은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어도 되겠네요? 그러고 싶으면 그래. 내 삶이냐? 네 삶이지. 병신아? 해. 그러니까 애쓸 필요 없다는 거지. 자, 하여튼간 그런 얘기고 93페이지 두 번째 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야.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이제 개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지만 회광반조라고 하지. 절대 눈을 볼 수 없어. 근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눈가를 한번 돌려서 자기의 망막을 경험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그걸 회광반조.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빛나는 태양을 향해 눈을 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돌이켜 비춰봐야 된다는 거야. 돌이켜서. 자, 이 나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란 뭐냐?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듣고 자신이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나라는 생각이야. 근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신이 깨어서 빛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깨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내가 살아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지. 근데 스스로 깨어 있는 거예요. 이 깨어 있음 스스로 깨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깨어 있음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데? 무슨 노력을 했어? 이 깨어 있게 한 거야? 그럼 꺼지게도 해봐. 해봐. 못 하잖아. 그러니까 깨어 있게도 못 하고 꺼지게도 못 해. 눈 감을래요, 저 그럼. 저 그럼 지금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들을래요. 안 들려. 안 들려. 자기가 지금 뭘 실토하고 있는 거야? 깨어 있음이 있다라고 실토하고 있는 거야. 왜? 뭐를 통해? 안 들려. 졸라 잘 들려. 이런 거, 이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끌 수 없어. 귀를 쨘다고, 눈가를 판다고, 코를 꼬맨다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어. 깨어있음이 사라지진 않아. 그러니까 그 스스로 깨어있는 거야.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고. 자기가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라고. 스스로 깨어있는 그 깨어있음을 가져다가 이것의 얘의 소유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을 뿐인 거야. 그래서 그 스스로 깨어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고. 그 저절로 되고 있는 그 깨어있음, 저절로 되고 있는 그 인지, 저절로 되고 있는 그 시계 한 번만 그걸 돌이켜서 그게 저절로 스스로 깨어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회광반조 또는 성품을 본다. 견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한 번만 딱 보면 되는 거지. 돌이켜서.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게 늘 이렇게 깨어있구나. 이거는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나의 개인적인 의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내가 나의 안이비설신의 시청각을 다 파괴하고 다 꺼도 이건 늘 이렇게 있구나. 내가 전쟁터 나가서 팔을 잘려갖고 와도 나는 내가 팔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구나.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눈에 안 보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없잖아. 여러분들 날개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등 해봐.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등 이렇게 해봐. 견갑골 이렇게. 헬스 하는 사람들은 딱 그 고립 운동 고립 딱 시킬 줄 알지. 견갑골 움직여봐. 날개 감각이 있어 없어? 날개 뼈 말고 실제 날개 감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알미 있잖아.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갔다 와서 팔이 잘려도 우리의 본성은 죽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절대로 늘 있다고. 우리의 몸이 사라질지언정, 우리의 팔이 사라질지언정, 우리의 시청각이 사라질지언정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죠? 간밤에 꿈도 꾸고 간밤에 잠도 자고
잠이 없는 세월을 사셨어요, 다들? 아니죠. 잠이 있는 세월을 살았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몸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늘 계속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손댈 수 있어, 없어? 계속 그냥 그 스스로 너무나 가끔씩은 무심하게 그 스스로 그냥 있지.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지. 나를 지탱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구 영성에서는 뭐라고 해? 만유를 지탱하시는 조물주라고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럴 말을 붙일만 하잖아.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으니까. 이 스스로 깨어있는 이 스스로 이 거시기가 있다. 그걸 이제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다. 자, 마음의 거기 이제 그 다음 문단 보면 마음의 본성은 바로 깨어있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마음의 본성은 바로 깨어있는 의식이다. 에고가 마음을 지배할 때는 마음이 따지고 생각하고 느끼는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지가 따지고 지가 느끼고 지가 생각한다라고 여긴다는 거지. 그러나 에고에 속박되지 않은 우주적인 마음은 에고에 속박되지 않은, 말 그대로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랑 하등 상관없이 그 스스로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에고에 속박되지 않은 우주적인 마음은 아무것도 자신과 분리시키지 않고, 이것이 아닌 걸 찾을 수 있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우리는 여기에 지탱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여기랑 떨어져서 따로 있는 건가? 지탱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곧 이것이지. 그러니까 자신과 어떤 것도 아무것도 자신과 분리시키지 않아. 순수한 깨어있음 상태에 있다. 성서에서 말하는 I am that I am. 여호와가 모세한테 했다는 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말이 바로 이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이 스스로 늘 이렇게 깨어있는 거야. 그 스스로.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말 그대로. 그냥 아까 말했잖아. 팔이 잘려도, 근데 물론 팔이 잘린 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있겠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 평생을 피해의식과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살다 죽겠지.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 나 살던 시골에도 베트남 전쟁 갔다 와가지고 폐인된 분들 몇 분 있었단 말이야. 실제 자기가 불행하게 여기겠지. 팔이 잘리고 이러면은. 근데 우리 닉 부이치치 이런 사람 보면 알겠지만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사지가 잘려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몸이 있냐 없냐가 절대적 우리의 행복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여기지만 정말로 현상은 그러냐는 거야. 그렇지 않죠.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절단됐었는데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입으로 막 탁구도 치고 이러잖아. 근데 누군가는 30살 때까지 양팔 양다리로 잘 누리고 살다가 30년을 그렇게 호강하면서 살다가 딱 30년 이후부터, 그때부터 없어진 건데도 죽겠다 이러잖아. 닉 부이치치는 30년도 얻지를 못했는데 그 기회를. 그러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몸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 것도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없어도 이게 늘 있는 한 상관없는 거잖아. 사실 근본적인 입장에서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그 전체 몸이 다 사라져도, 그러니까 죽음이란 게 찾아와도 몸이 사라지는 것밖에 더 돼요? 생각이 사라지는 것밖에 더 돼? 그게 두려워요? 생각 안 할 때는 뭐 두려워서 그러면은 뭐 오줌 싸고 있겠네? 감정 아무 느낌 없을 때는 늘 그렇게 정신활동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자아는 그게 두려워서 계속 정신활동 속에서 살아. 끊임없이 자기한테 자극을 주고, 끊임없이 자기한테 자극을 주고, 끊임없이 자기한테 자극을 줘서 살아. 왜? 두렵잖아. 감정과 생각과 감각이 사라지는 게. 그죠? 근데 감정과 생각과 감각의 실체를 꿰뚫으면, 그것이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그것이 있든 없든 하등 상관없이 그것의 본체, 그것의 본성은 늘 변함이 없다. 여여하다. 그걸 깨닫는 거잖아. 그럼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렇게 점점 마음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잖아. 변하지 않는 쪽으로 넘어오는 거잖아. 변하는 것들에서 멀어졌어. 그죠? 그 깨달은 공부를 여전히 변하는 것들 속에 빠져 사는 식으로 남게 된다. 그 공부 안 하는 거지. 봤으면 변하지 않는 쪽을 봤고 변하는 쪽이 뭔지를 알았으면 못 봤으면 절대 그 자기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일단 보는 게 중요하고 봤으면 변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가는 거.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거지. 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자기 몸 뭐 죽든 말든 그게 대수겠어요? 뭐 생각 없을 때도 잘 살잖아. 여러분들 뭐 그렇게 좋아하는 술 처먹고 뭐 필름 끊기고 뭐 필름 끊기는 거 왜 먹어? 필름 끊기려고 먹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없애고 싶은 생각 평생 없애주겠다는데 왜? 뭐가 문제인데? 좋잖아 그러면은. 평생 술 먹고 필름 끊긴 상태로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어차피 필름 끊기면 생각도 안 나는데 뒤져서 생각이 안 나나. 술 오질나게 처먹고 필름 끊겨서 생각이 안 나나. 왜 차별해? 똑같은 건데. 그런 거야 이게. 이상한 분별을 통한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한심하지 않습니까? 술 오지르하게 좋아해서 술 처먹고 필름 끊기는 건 좋아하는 양반이 뒤지는 건 싫어한다는 게 이게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왜 어떤 건 좋아하고 어떤 건 싫어해? 어차피 둘 다 몸의 감각을 잃고 생각을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을 잃고 하는 건데 그죠? 똑같잖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마음이 참자의 지고한 의식 안으로 사라지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힘과 더불어 나타났던 여러 가지 힘들이 완전히 사라지며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막 없애고 막 없애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없애는 걸 좋아해? 파괴왕들이야? 없애는 게 아니다. 여기 92페이지 옆에 보면 두 번째 질문에 그게 바로 초월적인 상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여기 대답을 뭐라고 해? 아니다. 누가 무엇을 초월한단 말인가? 누가 무엇을 넘어간단 말인가? 그대만이 홀로 존재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초월한다는 개념을 쓰면 그거는 장애물이 따로 있고 넘어갈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 장애물도 없고 넘어가는 자도 없다. 넘어가는 것 또한 이것이고 장애물 또한 이것이면 있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으면 초월이 어딨어. 장애물을 넘을 수가 없는데 장애물이 없는데 말 그대로. 그래서 그대만이 홀로 존재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잖아. 여기 그 말이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대만이 홀로 존재하면 그 어떤 게 의미를 가져? 장애물이 의미를 가져요? 장애물이라는 게 성립이 가능해? 장애물이 있어? 그대만이 홀로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대만이 홀로 존재하면 그걸 이름하여 사라진다고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무슨 마음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힘들, 의식, 행위 막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며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이걸 실제로 없애려고 하지. 그걸 불교에서 뭐라고 해? 무기공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야. 현상적 공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현상적 공상태.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고 그거 막 명상 뒤져라 하는 거야. 왜 명상할 동안은 막 생각 안 하고 막 좋아 그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남바라고 했던 거잖아. 자기가 스트레스 있는 방식이랑 있는 방식으로 다 받고 마음의 근력을 위한 노력은 하나도 안 한 상태로 손쉽게 편안한 잠을 획득하고 싶으니까 나 그럼 프로포폴 맞고 그냥 잠들게. 그걸 선택한 거잖아. 쉽게 말해서. 도둑놈 심보잖아. 그래서 그걸 국가에서 뭐라고 해? 불법이라고 하는 거잖아. 실제로 프로포폴 걸려가지고 막 다들 잘못되고 하는 거잖아. 불법이니까. 왜 불법으로 해야겠어? 그게 옳지 않으니까. 몸에 전혀 옳은 방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말 그대로. 왜 이렇게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서 일순간 명상할 때만 없어지는 거잖아. 기껏 해봐야. 명상 끝나고 나서 다시 돼지국밥 처먹을 땐 다시 올라오잖아. 생각, 느낌 다. 근데 왜 이렇게 명상하는 그 순간
참선하는 그 순간 생각 사라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해서. 연예인들 프로포즈 맞으려고 작정한 거랑 똑같은 원리잖아, 그게. 없애고 싶어 하는 거. 그걸 공에 집착한다고 하는 거야. 현상적 공에. 이 깨달음은 그 말이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애지 않아. 우리는 정말 그 어떤 것에도 손대지 않아. 모든 존재하는 모든 걸 다 긍정해. 다 긍정해. 고슴도 치고 독사고 상관없어. 다 긍정해. 있는 그대로 없다는 거 말을 하려는 거야. 없앤 다음에 없다. 어? 아씨 그 새끼 까불길래 내가 간밤에 막 조져줬잖아. 막 20방 났잖아. 뒤졌어. 죽였어 내가. 안 보니까 속이 후련하네.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라고. 참선 명상을 통해서 그 순간 생각 없애고 감정 없애려고 하는 게 그게 건달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칼로 찔러 죽인 다음에 묻어서 이 세상에서 없앤 거랑 뭐가 달라. 꼴 보기 싫으니까 없앤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건달이라고 하지 그거를 수행자라고 해? 건달이라고 하는 거야. 야 너 생각 담갔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성인은 뭐야? 건달이 아니잖아. 우리 구도자들은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없음을 확인하는 거야. 아무것도 손대지 않아. 있는 그대로 없음이야. 그게 진정한 공이야. 진공. 진공이라고 하지. 진짜 공. 무기공이 아니라 진짜 공. 있는 이대로 아무 일도 없다는 거야.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더 이상 노력을 할 이유가 없지.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어차피 다 그게 그거니까. 나타나나 사라지나 다 상관이 없으니까. 어떤 것도 손댈 이유가 없다. 그때 우리 마음이 크게 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그리고 실제 모습 우리의 이 진실 자체가 있는 이대로. 이 책 제목이잖아. 뭐지? 있는 그대로인가? 있는 그대로 아무 일도 없다. 세뇌하는 거 아니야? 속으로 막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어. 난 맞은 적 없다. 난 맞은 적 없다. 맞은 그대로 맞은 바 없다. 얘기를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맞은 그대로 맞은 바 없으니까 나도 또 한 대 때려줘야지. 때린 그대로 아무 일도 없는 거니까. 농담이고 하여튼간 그러니까 왜 성경 보면은 거기 예수가 뭐라고 해? 왼뺨을 때리거든 뭐 오른뺨을 내밀어란가? 레프트 라이트가 바뀌었나? 하여튼간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게 참아라 이 말이 아니지. 뭔 말이야? 맞은 바 없다는 거야. 맞은 바 없는데 뭘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꼭 그렇게 막 다 안갚음을 해야 되고 그러냐는 거지. 쉽게 말해서 맞은 바 없는데. 그래서 그 말이고 하여튼 그게 완전히 사라지며 그것들이 자신의 현상적인 의식 속에 나타났던 비실제적인 환상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라는 말은 이 아드바이트에서 말하는 참자밖에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야? 아니 참자밖에 없대. 근데 죽비도 있고 마카롱도 있고 막 다 있어. 그 말은 뭐야? 모든 게 다 참자라는 말이잖아. 그죠?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라는 말은 모든 게 다 환상이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의식 속에 나타났던 비실제적인 환상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거지. 그게 실상을 봤다. 이 현상의 실제하는 모습, 실상은 무엇이냐? 그걸 확인하는 거야. 있는 이대로 비었음을, 있는 이대로 그것이 아님을,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그게 아님을 아는 거지. 수고하셨습니다.